오늘 제가 지금 해보는 거는 이 정도까지의 속도로 걸어가 본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오늘은 조금 또 재밌는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심박수 100 이하로 한번 이렇게 뛰어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봤었잖아요. 그때 대략 페이스가 8분 20초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뛰어보니까 조금 더 높은 상태로도, 그러니까 한 7분 한 30초 정도까지도 심박이 100을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수가 상당히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지금 해보는 거는 바로 그때 했던 그 100 이하의 심박수 있죠? 뭐 8분 20초? 8분 30초 이 정도까지의 속도로 걸어가 본다면,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본다면 과연 심박수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 보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심박수가 105 정도가 나오고 충분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속도는 8분 42초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폭이 짧을 거라는 거, 그래서 케이던스를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좀 생각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제 1km 지났고요. 랩 심박 107, 그리고 평균 페이스 8분 42초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520 하러 가야 되니까 3km를 다 걸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2km까지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박수가 높게 나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뛰는 행위 자체만으로 심박수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그 어떤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에서 좀 부담이 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던스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고 보폭도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분 한 20초, 30초 이 정도로 뛰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걷는 게 더 심박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칼로리 소모나 이런 에너지적인 소모가 크다는 거고, 살을 빼기에 더 적합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충격량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한 번씩 그 슬로우 조깅이나 이런 거 하는 거랑, 그러니까 슬로우 조깅, 진짜 슬로우 조깅 하시는 분들은 막 킬로미터당 10분 뭐 이렇게 뛰시잖아요. 그거랑 그 속도에 맞게 걸어보는 거랑 해서 심박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다면은 제 생각에는 충격이 굳이 큰 슬로우 조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걷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보겠습니다. 속도가 바로 떨어지고 심박이 조금 빨리 걷자마자 바로 올라가네요. 지금 109, 110 이 정도 나오고, 나중에 경보를 한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대로 된 자세를 한번 배워보면은 조금 심박수가 낮아지려나요? 이거 걷는 것도 생각보다 심박수가 되게 금방 올라가네요. 물론 처음에 이게 뛴지 얼마 안 돼서 심박이, 저는 이게 초반에 웜업하기 전에는 조금 높다고 했잖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기 뛰어갔을 때보다 확실히 심박이 높습니다. 그때 여기서도 한 8분 30초에 100 넘길래 100 언저리 가길래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훨씬 높고요. 지금 랩 페이스는 거의 9분대인데 심박수도 거의 100 넘고 있습니다. 103, 104 이 정도인 걸 봐서는 그냥 단순히 심박 드래프팅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km 채우려고 했는데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한번 살살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끊고요. 거의 똑같은 심박수, 아까 심박수가 한 104, 103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 대략 한 8분 30초, 8분 40초
이 정도의 100 정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뛰는 것보다 확실히 빠르게 걷는 게 조금 더 심박수는 높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새벽에 그렇게 뛰어서 실험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트레드밀에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험을 구성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실험을 테스트한 거는 속도를 일정하게 두고 한 번은 걷고 한 번은 뛰는 식으로 했고요. 맨 처음에는 6km로 하고, 그 다음에 6km로 1분 동안 걷고 1분 동안 뛰고, 그 다음에 7로 올려서 1분 동안 걷고 1분 동안 뛰고, 그 다음에 8, 9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원래는 10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조금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걷는 걸로는 아무리 총총총총 해도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9까지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먼저 평균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6으로 걸을 때 92, 그 다음에 뛸 때 103, 그 다음에 7로 걸을 때 106, 그 다음에 뛸 때 108, 그 다음에 8로 걸을 때 115, 그리고 뛸 때 116이었습니다. 그리고 9로는 걸을 때 124였고 뛸 때 125였는데요. 이게 그래프를 제가 여기 한번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지만 걸을 때와 뛸 때가 처음에는 낮은 속도에서는 6에서는 걸을 때에 비해서 뛸 때가 확실히 심박수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처음에 이제 1분이라는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 올라가면서 그 수치가 낮게 나왔을 뿐이지, 오히려 뛰는 구간에서 더 심박수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구간들이 생겼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실험을 1분 남짓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길게 한 3분 정도 걷고 3분 정도 뛴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보듯이 7번째 랩과 8번째 랩에서 최대 심박수가 둘 다 132로 동일하고, 이때 최대 심박수가 이제 걸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132였습니다. 그리고 러닝 회전수,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요, 걸을 때는 123, 137, 150, 그 다음에 163까지 올라갔고요. 뛸 때는 161, 166, 171, 170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점, 그리고 이 차이점에서 보이는 거는 명확한데요. 결국에 속도가 느릴 때는 뛰는 게 당연히 심박이 더 높고, 뛰는 것 자체가 위아래로 상하 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충격도 크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더 커지기 때문에 높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보폭,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걸을 수 있는 그 속도로, 걷는 속도로 갈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심박수가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면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트레드밀에서 빠른 걷기를 하는 것도 심박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슬로우 조깅 영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박수 100 이하를 유지하는 슬로우 조깅 영상도 그렇고, 오늘의 이 영상까지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속도를 너무나도 늦춰야 된다면 오히려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충격량도 줄이고 심박수도 더 높게 가져가고 오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갈 수 있는 페이스로 천천히 가다가 그래도 심박이 너무 높아진다면 다시 걷고, 그리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고 다시 뛰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몸은 자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력 향상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한 게 시속 9였는데요. 그 정도면은 페이스로 치면은 6분 40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달리기로 한다면은 심박수가 아마도 110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 40초로 뛰고 이제 5분 페이스로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128, 129 이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5분 40초로 뛸 때는 심박수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110 초반 정도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6분 40초 정도면은 아마도 100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좀 심박수가 안정이 된 다음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120이 넘는 평균 심박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론 트레드밀이고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웠기 때문에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쉽게 높은 강도의 훈련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제가 조금 다양한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고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 저의 케이던스 및 보폭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남겨드리자면요. 이거는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뛰었던 대회이고 요날 상대적으로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심박수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km 대회 때 평균 심박수가 178이었고 최대 심박수는 186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케이던스는 196이었고요. 최대 케이던스는 203, 평균 보폭은 1.47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직 비율은 5.9%, 그리고 평균 수직 진폭은 8.8, 그 다음에 평균 지면 접촉 시간은 181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남길 게 있으면은 수정사항이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피드백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